스케일링. 소리만 들어도 괴로우신가요? 치과 갈 때마다 스케일링 권유 많이 받으시죠? 오늘은 왜 스케일링을 해야만 하는지,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생사 체리엄마입니다. 치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술식 중에 하나가 스케일링인데요. 왜 치과에 갈 때마다 스케일링을 하라고 하는지 궁금하셨죠? 스케일링은 충치나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태, 치석, 음식물 잔사, 착색 등을 제거해서 앞으로 발생될 위험이 있는 구강병을 예방하는 목적의 술식입니다. 주기적인 스케일링으로 치아 표면이나 잇몸 속에 침착되어 있는 플라그와 치석을 제거하면 치주병의 치료 효과와 구강병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보험 스케일링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전체가 아닌 부분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니까 다니시는 치과에 한번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치석은 말 그대로 치아 표면에 플라그가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진 걸 말하는데요. 칫솔질이 잘 되지 않는 부위에 플라그가 쌓이게 되고, 그 플라그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강한 산성과 독성을 지니기 때문에 충치와 치주 질환을 유발합니다. 이미 생긴 플라그는 타액의 무기질과 합해져서 플라그 침착 후에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나면 석회화가 되기 시작하고, 24시간 후에는 50%가, 12일 후에는 60에서 90%가 석회화돼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석회화가 되어버린 치석은 칫솔로는 제거가 불가능하고, 치과에서 스케일러나 치석 제거용 기구를 사용해야 제거가 가능합니다. 치석은 그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그 위로 다시 플라그 침착이 잘 되고, 그것이 또다시 딱딱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치석이 많이 쌓여있는 경우 잇몸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치석 제거 이후에 꼼꼼하게 관리를 하시면 건강한 잇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환자분의 구강내를 확인할 때 치석이 부착되어 있으면 치은염, 치주질환의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매번 스케일링을 권유하게 되는 거죠. 쌓여있는 플라그에 무기질이 합해져서 치석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침샘이 있는 부위에 치석이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거금니 안쪽과 상하거금니 바깥쪽입니다. 하하거금니 안쪽에는 혐의샘, 상하거금니 바깥쪽, 양쪽 요 바깥쪽에는 귀미샘이라는 침샘이 있습니다. 이 부위에는 치석이 많이 쌓이지만 칫솔질을 하기는 까다로운 부위인데요. 제가 칫솔질 할 때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하악 앞니는 다른 부위보다 칫솔을 한껏 세워야 해당 부위의 칫솔이 다 닿습니다. 최대한 칫솔을 세워서 앞뒤로 쓸듯이 닦아주세요. 이렇게 칫솔을 아시겠죠? 그리고 상하거금니 바깥쪽은 스크러빙법을 추천드려요. 치아와 잇몸 부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칫솔질을 하는 방법입니다. 상악 어금니 바깥쪽은 입을 크게 벌리게 되면 여기 뼈에 걸려서 칫솔이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 크게 벌리지 마시고 약간만 벌린 상태에서 칫솔을 최대한 안쪽으로 위치시키고 칫솔질을 해야 합니다. 약간만 벌리고 맨 안에까지 넣고 동그라미, 하지만 환자분들은 스케일링을 할 때 치아 시림과 통증 때문에 스케일링을 꺼리게 되는데요. 사실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별로 고통스럽지 않아요. 수년간 치과 방문을 하지 않아서 치석이 다량으로 쌓였거나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병적인 이유로 통증이 유발되지만,
그리 많지 않은 치석과 잇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받는 스케일링은 별로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을 할 때 시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이미 장기간 부착된 치석과 플라그의 산성도 때문에 치아가 부식이 되거든요. 스케일링 시 분사되는 찬물에 치아 시림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라면 스케일링 이후에 시린이 치약을 쓰시면서 관리를 꼼꼼하게 해주시면 금방 증상이 완화됩니다. 하지만 다량의 치석이 제거되지 않고 1년 이상 방치된 경우 치아 주위 조직이 소실됩니다. 치석과 플라그의 독성 병원 미생물의 활동으로 인해서 잇몸과 치조골이 녹아내립니다. 치석과 플라그로 인해서 잇몸과 치조골이 소실되면 잇몸 속에 있어야 할 치아의 뿌리가 외부로 노출되게 되고, 그 결과 치석이 둘러싸고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시린 증상이 치석을 제거한 후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스케일링 후에 너무 시리다고 해서 쌓여있는 치석을 방치하게 되면 치조골과 잇몸의 소실이 계속 진행되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 빠지게 됩니다. 스케일링 이후에 시린 증상이 있을 때는 관리에 훨씬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시린이 전용 치약을 꼭 사용하시고, 전보다 더 꼼꼼한 칫솔질과 치실, 치간 칫솔을 사용하셔서 플라그가 다시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 치약에는 마모제가 함유되어 있는데, 그 마모제는 시린 치아를 더욱더 시리게 만들기 때문에 마모제가 없는 시린이 전용 치약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플라그는 산도가 높기 때문에 치아 표면을 부식시킵니다. 치아 표면이 부식되면 차가운 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린 증상을 유발하는 플라그도 철저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꼼꼼한 칫솔질과 치실, 치간 칫솔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칫솔질 이후의 가글의 사용도 플라그의 재침착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왜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야만 하는지, 이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제 영상 보시면서 좀 더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고 주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으로 구강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